타로 카드에서 달 카드가 딱 나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요, 오늘은 이 카드를 그냥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아주 정교한 지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달 카드의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에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 이 불안함이 과연 지금 이 현실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과거의 기억이 현실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달 카드의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불안하다, 속임수 같은 단순한 키워드 말고요. 이 카드가 실제로 우리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달은 우리한테 완전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달빛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진실의 빛이 있긴 한데, 우리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울퉁불퉁한 필터를 한번 거치면서 변형된 형태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달 카드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왜곡된 거울, 즉 이 환상이 도대체 어떤 부품들로 조립되어 있는지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달 카드에 그려진 이 상징들은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의식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카드 속에 보이는 저 달, 또 개와 늑대, 물에서 기어나오는 가재, 양옆에 두 개의 탑,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특정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씩 그 역할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주인공인 달.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직접적인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경험, 묵혀둔 감정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반사된 간접적인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보통 개와 늑대가 서로 싸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길들여진 사회적 자아를 상징하는 개와 원초적 본능을 상징하는 늑대가 똑같은 달, 즉 똑같은 환상을 보면서 동시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성과 본능이 동시에 이건 큰일이야! 라고 외치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딱 얼어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물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가재, 이건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의 세포에 각인된 수준의 원초적인 공포, 생존에 대한 위협을 상징합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트리거인 셈이죠. 이 상징들이 전부 합쳐져서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 과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감정이 이성을 납치해 버리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정보를 보고 이게 뭘까? 이성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감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달의 상태에서는요,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감정이 먼저 팍 튀어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성은 그 감정이 왜 맞는지 과거 기억까지 총동원해서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과는요, 현실이 완전히 왜곡되는 겁니다. 이 네 단계를 꼭 기억해 두세요. 정보 입력, 그리고 감정의 선제 해석, 그 위에 과거 기억의 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왜곡. 이 순서가 바로 달 카드가 작동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고 이성적인 생각은 그 감정을 뒷받침하는 하인이 되어버리는 순간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달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불안해야만 해 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이유를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달 카드가 말하는 혼란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달 카드를 약간 심리학적인 렌즈로 들여다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타로의 지혜는 이런 심리 상태가 특정 에너지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달 카드는 바로 그 영적인 지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컬트 전통에서는 우리 의식을 여러 층으로 나누는데요. 그중에 아스트랄체라는 게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우리의 꿈이나 강렬한 감정, 상상력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달카드는 바로 이 감정과 이미지의 영역이 너무 활성화돼서 현실 감각을 그냥 덮어버리는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인 셈입니다. 느낌이 사실이 되고 상상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상태요. 이 표를 보시면 구조가 더 명확해지죠. 핵심은 바로 저기 별표 쳐진 4번 아스트랄체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너무 거세지니까 그 위에 있는 5번 이성을 담당하는 멘탈체를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멘탈체는 저항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감정을 뒷받침하는 왜곡된 논리, 심지어 음모론 같은 생각까지 만들어내죠. 결국엔 더 높은 차원의 자아, 즉 우리 중심의 목소리마저 흐릿해져 버리는 겁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야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네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객관적 진실로 둔갑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달카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마법의 함정인 거죠. 그렇다면 이 깊고 어두운 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혼란스러운 의식 상태를 다루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겐 딱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이 감정이 진짜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 이건 환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죠. 둘째, 아니야 하면서 억지로 누르는 것. 하지만 용수철처럼 억압된 것은 반드시 더 크게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마치 명상하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그 감정을 그저 관찰하는 겁니다. 감정에 푹 빠지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아, 이런 감정이 지금 나한테 있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 이게 유일한 출구예요.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진실이 나옵니다. 달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엉킨 실타래 같은 불안을 억지로 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해결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감정이 이성을 덮어버리는 그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그 구조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의 빛 자체가 바로 이 어둠을 밝히는 첫 번째 불꽃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 카드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우리 스스로 의식을 정렬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죠.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지금 이건 현재에 대한 반응일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대한 반응일까?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달은 당신을 속이는 거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에 직시할 용기만 있다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명확한 진실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